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류정화 의원입니다. 오늘은 의사 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안전건설교통국, 평택도시공사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조치 결과에 대해 주요 상황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한우식입니다. 이전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정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손남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강석은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이상봉 건축허가과장입니다. 한경만 주택과장입니다. 현병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 요구사항은 총 44건입니다. 이 중 18건은 완료하였고 26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고 그 외 사항은 서면으로 가는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조 금공리 폐기물 처리시설 감사 지적 관련 재발 방지 교육 관련입니다. 금공리 폐기물 처리시설 감사 지적 관련 재발 방지를 위해 감사 결과 및 법률 자문 내용을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공유토록 하겠으며 업무 연찬을 통해 공유 내용에 대하여 설명 및 건의사항 청취하였고 향후 개발행위 관련 부서와 9월 중에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 있습니다. 다음은 14조 경관 디자인 개선 방안 마련입니다. 시민 참여형 경관사업 발굴과 지속 가능한 경관 관리를 위해 평택시 경관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며 경관 행정 업무에 필요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 가이드라인과 경관 사업을 강화하는 실행 계획으로 수립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추진한 평택시 경관자원 기초조사의 활용과 경관 요소별 현황 조사와 분석을 통해 실행 가능하고 구체적인 경관관리 방안을 도출하여 평택시 경관 마스터플랜의 기준으로서 각 사업시 정성적 유도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조 합리적인 개발계획 수립 유도 관련입니다. 평택시 지구단위 계획 수립 지침 일부 개정을 추진 중이며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상업용지 관련하여 인구 규모에 대한 연면적 원단위 기준 규정을 통해 실수에 맞는 상업기능 공급, 주차 장법에 따른 면적 이상 확보로 주차 환경 개선 및 소음 저감에 따른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자연 친화적인 방음뚝으로 설치하여 경관 저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평택시 지구단위 계획 수립 지침은 8월 19일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거쳐 9월 중에 예규 발령 예정이 있습니다. 다음은 25조 태평아파트 외부 주차장 수용 철회 관련입니다. 1997년 태평아파트 외부 주차장이 방축 1지구 경계 내외에 걸쳐 조성되었으며 2024년 말 지제 역세권 지구가 지정 고시되면서 주차장 남서측 일부는 방축 1지구, 북동측 일부는 지제 역세권에 포함되는 형태로 구역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이후 입주민들의 주차장 수용 철회 요구에 따른 주차민원 해소를 위해 시와 LH는 지제 역세권 재척 및 방축 1지구에 편입하는 방향으로 지우개 조정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LH는 2025년 말 해당 사항을 포함하여 지우계획 승인 신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7조 농산물 가공 처리시설 허가지역 재검토 관련입니다. 농업진흥구역 내 농산물 가공 처리시설 설치는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경지 정리 및 집단화되어 농지 보전의 필요성이 큰 농지의 경우 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농지 보전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농지에 한해서 허가 등을 검토하여 위원님들의 제안 사항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9조 팽성읍 신공리 진출입로 보완 및 현장 사정관리 강화 관련입니다. 해당 사항은 2023년 10월 17일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 허가를 득한 사항으로 인접 농지와 경관 해석 농지를 위해 성토 높이 등 허가 계획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개발행 허가 신청 시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여 유사다리 재발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4조 관내 건설업체 대형공사 참여 활성화 방안 관련입니다. 평택시 지역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해 지난 7월 대형건설 7개 시공사와의 MOU 체결로 지역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매월 현장 점검과 동료를 통해 실질적 성과를 내고 있으며 지속적인 소통과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의 운영을 강화하여 지역건설업체의 참여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7조 미분양 주택의 악성 전환 방지 및 관리 관련입니다. 주택 공급 조절을 통한 미분양 주택 감소로 지난 8월 6일 평택시는 미분양 관리 지역 해제되었으며 향후에도 미분양 상황에 대하여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악성 미분양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42조 부동산 산업 종사자 대상 자율교육 추진 및 불법행위 예방 관련입니다. 2025년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공인중개사 중개인을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예정하고 있으며 이번 연수교육에는 변호사, 부동산 학박사, 세무사 등 전문 강사의 강의를 통해 중개업 종사들이 보다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또한 10월 중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업무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불법 중개행위 예방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다음 43조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 및 교육 관련입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예방 중심의 실천 운동으로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 경기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내 등록 중개업소 1,807개소 중 908개소 동참으로 48.5%의 동참률을 달성하였습니다. 2025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등을 통해 중개업 종사자뿐 아니라 일반 시민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 교육을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 8월 12일 경기도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평택시에서도 올해 하반기 자체 조례를 제정하여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2025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조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손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함정입니다. 그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아까 국장님 말씀이 몇 건 처리에 몇 건 미처리라고 말씀하셨죠? 저희 44건 중에 지금 현재 18건 완료했고요. 26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6건 추진 중. 18건 추진 완료? 예, 그렇습니다. 44건 중에 공통 사항이 뭐죠? 지금 공통사항은 네. 지금 10건이 공통사항입니다. 이제 뭐 내용이 주요 내용은 이제 2월 사업 예산 최소화 이런 관련부터 해가지고 이제 행감자료 제출 개선 등 이런 내용 되겠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뭐 재선 의원님들도 지금 계시고 하지만은 2월 사업에 대한 부분은 뭐 명시 사고 계속 비율 등 뭐 계속해서 해마다 그 행정감사 때 나오는 현상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거의 뭐 수정이 안 되고 물론 이제 뭐 담당 부서에서 열심히들 하고 계시지만은 뭐 그때 뭐 예산이 또 투입이 안 될 수도 있고 예산이 투입된 상황에서 또 민원 때문에 처리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등등 뭐 해서 잘 그 이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뭐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나 현직에 계실 때 좀 밑에 그 팀장님들이나 주무관님들 그 교육을 잘 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은 예산이 연말에 가서 집행 예산이 그 이월되지 않게끔 최소화 시킬 수 있게끔 좀 노력들을 해주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도시개발과 그 통복지구는 뭐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네, 통복지구는 사업이 완료돼 가지고 시설물이 다 이관된 상태입니다. 지금 그 환지 받은 그 대지에 대해서 건축 행위를 지금 못 하고 있다고들 많이 그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이제 과거에 이제 통복지구가 환지 방식으로 사업이 됐는데 그 아시다시피 거기가 이제 상업 지역, 준주거 지역, 용도 지역이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당초에도 용도 지역이 높았고 이제 환지 사업을 한 뒤에도 용도 지역이 높은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환지를 받으시려는 분들이 많고 환지를 주기 위해서 사실 상업 용지나 준주거 용지에 비해서 소필지로 획지를 나눈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소필지로 나누다 보니까 용적률 용도 지역은 상업 용지나 준주거인데 비해 토지가 작다 보니까 건축을 하는데 제 용적률을 다 찾고 이러는데 조금 이제 애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도 계속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 건축물 짓기도 힘든데 이제 그 건축물이 이제 부설 주차장 짓기가 힘들다라는 민원이 있어서 현재 사업이 끝나서 도시가하고 이관된 상태인데 지구단위 계획 변경이라든가 이거를 지금 도시가하고 같이 협업해서 조치를 좀 하려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이제 그 여기 뭐 교통행정과가 안 계시지만은 주차장 문제 때문에 지금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부설 주차장 네, 공간이 안 나와서. 네네네. 그러면 앞으로라도 이게 지금 통복지구가 우리 평택시에 지금 뭐 전반적으로 우리가 뭐 소사벌지구나 이런데 뭐 고덕 신도시나 이런데 가서 보면은 사실 그 지하주차장 진입하는데 굉장히 그 사실 운전이 능숙하지 않은 분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폭이 좁고 뭐 급경사고 그래서 아마 그 남성분들도 그렇겠지만은 요즘에는 중형차들을 많이 그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진입하거나 출차를 할 때 입차 출차를 할 때 양쪽 벽면에 차가 부딪히지 않을까 해서 조마조마하게 운전을 하고 뭐 이렇게 다니시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을 평택시에서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도 의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뭐 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전에 교통행정과장을 할 때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제 워낙 이제 주차장이 심각하다 보니까 양적인 어떤 확장만을 고려해서 주차 대수를 몇 대 이상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용에 이제 주차 면수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들어가고 나가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소홀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후로부터는 양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뭐 여성도 들어가기 쉽고 남성, 여성, 뭐 노인들 이런 분들이 모두가 다 들어가기 쉽고 이용하기 쉬운 부설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설령 주차 면수를 한두 대를 줄이더라도 주차 그렇죠. 폭을 좀 확보한다든가 그리고 경사로를 좀 완만하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조금 더 바꾸려고 하고요. 또 마침 제가 도시개발과장으로 와가지고 향후에도 이제 도시개발과에서 일어나는 이제 어떤 면적인 사업에 대해서도 지구단위 수립을 할 때 지구단위 지침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양적보다는 질적으로 누구나 부설주차장을 이용하기 쉽게끔 그렇게 지침을 좀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상업지구나 도시개발지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때문에 그 건물 짓는데 그 고민들을 하고 그러면 사실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법을 좀 완화시켜 가지고
공영 주차장 개념으로 해서 지하 주차장 그 좁은 필지 내에 그 주차 면수를 다 넣으려면 어려우니까 그게 아마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법을 좀 완화시켜서 우리 평택시만큼은 공영 주차장 개념으로 해서 같이 그 공동체 활동으로다가 그런 개념으로 활용하게끔 그런 쪽으로 앞으로 추진을 좀 해줘야지만이 작은 토지를 받은 환지를 받은 그 토지주 분들이 그나마 건물을 올려서 뭐 임대 사업을 하던 뭐 주택으로 쓰던 부인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지. 그 비싼 땅을 평당 뭐 몇천만 원씩 뭐 4천만 원, 5천만 원씩 매입을 해놓고 그 건축 행위를 못 해가지고 지금 몇 년씩 그냥 그 묵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내용 알고 계시는 거죠.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네, 저기 그 말씀하신 건 이제 도시개발과장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지금 사업이 끝나서 지금 현재는 이제 그 도시계획과로 넘어가 있고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그 의원님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도 그 도시계획과 같이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이게 지금 현재 보면 이제 그 땅이 이제 그 뭐 획지를 좀 짧게 자른 것 때문에 현재 보면 발생된 문제인데 현재 보면 이거 관련해 가지고 현재 보면은 그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이제 주민 설명도 같이 하고 해가지고 현재 보면 나타나 현재 어차피 이제 잘라놓은 획지에 대해서 지구 단위에서 해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도시계획과하고 같이 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람들 그 교통개념과에 있는 주차장법까지 같이 검토해가지고 이제 해결할 해소할 수 있는 방안하고 이제 앞으로 말씀하신 신도시 조성하면서 이제 보면은 뭐 지하 주차장 내려가는 램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가 이제 지금 중형화로 이제 커졌기 때문이니까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새로 도시계획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식으로도 램프 길이라든지 폭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지구단위 계획 수립할 때도 자체에서 적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진행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 앞으로는 이제 평택시에서 택지개발 내에 공영주차장 부지는 절대 매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에서 공영주차장으로 갖고 있어야지 일반인들한테 매각하면 안 되는 거라고. 지금 이제 시에서 개발하는 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컨트롤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보면 이제 LH나 이런 데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이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사업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저희가 이 LH다 이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계획과의 그 내리지구 호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평택시는 채권계를 놓고 뭐 한 10년씩 그 진행을 안 해도 뭐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내리관광 호텔 거는 이제 공원 부지를 이제 그 우리 지구 저기 이제 이쪽 그 관광 그 법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 지구단 이상으로 잡았던 그 말씀하시는 건데요. 지금 이게 보니까 한 5년 정도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실착공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게 지금 현재 보면 이제 저희가 올해 기관감사를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원에서도 비슷한 의뢰를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감사원 그 처분 내리는 거 보면서 같이 방향을 설정할 예정이 있습니다. 지금 개발행위를 득하고 나서 몇 년 이내에 준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평택시 조례? 그 도시계획과장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국토계획법에서는 지구단위계 결정 고시 이후에 5년 이내에 이제 착공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실효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 내리지구 같은 경우는 21년 5월달에 이제 최초 지구단위계 결정 고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사업기간 실효 시기 도래 이전에는 사업이 좀 적극적으로 추진돼서 사업이 좀 신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적 지원을 하되 이제 사업의 이제 실효 시기가 도래하면 뭐 이제 행정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해서 사업의 지속 여부에 대한 부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토지에 대해서 그 개발행위를 득한 토지에 대해서 그 세금은 지금 어떤 식으로 다 징수하고 있어요? 지금 뭐 이제 그 세금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토지의 형질이 변경돼서 아마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전 토지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세를 그냥 임야면 임야로다가 예, 종전 토지대로 부과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개발행위 인허가를 받았으면은 그게 원칙은 대지로다가 세금을 집행을 해야 맞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개발행위 득하기 때문에 산림을 훼손을 했고 우리 저 토지정보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줘 보세요. 저희가 이제 그 세금 문제 부분은 뭐 재산세 파트 쪽에서 하지만은 집가 부분은 이제 진행률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집가 이제 표준지를 끌어다가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개발행위가 뭐 허가 받았다 그래서 뭐 특별하게 저기 변하는 거는 없고요. 이제 그게 이제 준공이 됐다든가 이제 만약에 이제 그 공원이라든가 잡종지라든가 이런 거 됐을 때는 해당 표준지를 끌어다가 집가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뭐 서재지구 같은 경우도 이제 공영 개발을 한 거 아닙니까? 공영 개발을 해서 분양을 이제 그 서재지구 할 때 환지인가요? 분양 환지입니다. 환지죠. 그 지금 몇 년 차죠? 그 서재지구가 개발한 지가 연수가 제가 정확히 이제 한 2016, 7년도에 아마 준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16, 7년도. 그럼 지금 거의 한 8년 넘었잖아요. 예, 그렇죠. 그죠? 상당 기간 지났죠. 지금 현재 그냥 나대지로 있는 게 꽤 많이 있어요. 서재지구 안에도. 그러면 잡풀만 무성하고 지금 아마 뭐 나무 저 씨가 날아다니면서 풀씨가 날아다니면서 풀이 자라가지고 풀이 몇 년씩 자라가지고 아마 그게 나무로 변질이 돼서 숲을 만들고 있어요. 숲. 도심 내에 이런 부분도 저기 평택시에서 그냥 계속해서 방치를 할 겁니까? 사유재산이라고 해서 그 서재지구는 그 이제 도시개발과장이 설명했지만 2013년도에 준공이 난 땅이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이제 보면은 이제 시에서 갖고 있던 그 주차장 부지 말씀하셨던 썼던 부지는 이제 학교 아니 그 주차장 부지가 아니고 그거는 이제 공공부지로다가 학교 설립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교육청에서 반환한 토지고 개인 사유지 토지가 많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뭐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도시개발 사업이 준공된 이후에 환지를 받은 대부분 이제 환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뭐 그렇죠. 채비지를 받은 사람들은 그럴 네. 리가 없고요. 환지를 받은 분들이 개인적 사정 때문에 건축을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사실 뭐 소재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관리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 얘기죠. 관리. 그렇죠. 근데 이제 사유지지만은 관리라도 좀 하게끔 집행부에서 그 토지주한테 연락도 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 저희가 이제 방안을 좀 한번 연구를 하셔서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개인 사유지에 보면 이제 그 쓰레기 같은 것도 많이 버리고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보면 동사무소에서 우리 생활개선 지도해가지고 처리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제 뭐 이렇게 그걸 환경을 그 도심의 환경을 저해시키는 거잖아요, 그게. 어떤 저기 도심 환경 너무 저해되는 것 같은 경우는 뭐 관할 읍면동하고 같이 해서 지금 이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가 한 번에 다 해요? 이 의원님 한 번에 다 끝내요? 주택가 요즘에 그 현수막 게시대 관리를 그 주택가에서 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도 지나가다 보면은 그 나무에 가려서 게시대에 현수막은 게시를 잘 해놨는데 그 나무에 가려서 안 보이는 데가 간혹 보여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게시대는 어쨌든 뭐 그 현수막 게시하는데 비용을 뭐 잘 안 보인다 그래서 저렴하게 해주고 그런 건 없을 거 아닙니까? 예, 그죠? 비용은 똑같이 내는 건데 그거를 좀 뭐 이렇게 사거리나 이렇게 뭐 차량 이동이 많은 그런 도로변이나 좀 잘 보이는 쪽으로다가 이전 설치를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거는 저기 계속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 가로수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하고
전지나 그런 것 그렇다고 가로수를 빌 수도 없는 거고. 예예. 지금 이제 이제 현수막 게시대에 이제 보면 이제 그 옆에가 이제 가로수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가로수가 이제 뭐 여름 되고 하면 이제 이제 잎이 나오면서 울창하면서 가리는 이런 문제다 보니까 해마다 이제 주택부서에서 이제 관공을관리부서에서 그 현황을 파악해서 그 가로수 관리하는 부서에 계속 통보해 준다. 그래서 뭐 그쪽에서 전지를 하고 있는 상태로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보면 이제 너무 이제 보면은 이제 뭐 가리고 하는 것 같은 경우 이제 의원님 말씀에서 이제 위치 뭐 교정도 필요하지 않냐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저희가 이제 계속 관리하면서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걸 그렇게 관리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그 현수막 게시 기간이 보통 며칠입니까? 15일입니다. 보름? 예, 2주, 2주죠? 2주? 예예. 2주 동안 게시할 때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게시 비용이 7만 원인가 8만 원인가 들어가. 당당 수수료는 한 2만 원 정도 되는 걸 같고요. 게시비 총 2만 원 정도 됩니다. 2만 원이? 네, 그렇습니다. 사이즈 관계 없이. 그래서 그게 이제 이제 내가 이제 작성을 하고 설치하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총 한 12만 원 정도가 들어가가지고 이제 내가 만드는. 그러니까 보면은 평택에 그 많은 사업장들이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뭐 많이 게시되는 데가 뭐 장례식장도 많이 게시가 되고 모 장례식장 게시가 되고 보면은 뭐 이제 뭐 가발에 대한 사업 문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은데 어느 때부턴가 그 우리가 이제 불법 현수막 게시하는 거를 단속을 좀 강하게 하다 보니까 지정 게시대에다 게시를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대기 시간이 너무 많다. 이제 이런 민원이 좀 발생이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를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추천제로 해갖고 네. 보름 단위로 했기 때문에 추천제로 하고 있습니다. 잘비구나 광고 효과가 많은 데하고 또 안 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일괄적 신청하는 사람이 잘 되는 쪽으로 신청하는 게 많기 때문에 잘 되는 쪽은 추천으로 해갖고 그거를 추천하다 보니까 거기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 거기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 게시대를 광고 우리가 단속 매일 쪽은 불법으로 해서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꿈을 안고 이제 뭐 어느 사업인지 간에 신장 개업을 해서 우리가 영업을 좀 영업 활동을 좀 많이 해서 매출을 좀 증대시키고 여러 가지 등등 뭐 그런 사유가 되겠지만은 고정적으로 게시하는 사람들 때문에 기회를 많이 놓친다는 얘기가 있어요. 게시할 기회를 놓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 달 오픈 예정일을 한 달 앞두고 게시를 좀 하고 싶은데 그 기회를 안 준다. 게시할 기회를. 우리 과장님 그런 민원 받아보셨어요? 그런 민원도 있는데 차차 우리가 개선 방안을 찾아야 될 상이고 특히 우리 평택은 광고 자 그러면 보자고요. 1년 12달 12개월 동안 게시대 이용을 하는데 1년에 5회를 거는 사업장이 있고 10회를 거는 사업장이 있고 2회를 거는 사업장이 있고 한 번도 못 거는 사업장이 있다고 봤을 때 형평성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똑같은 평택 시민인데 평택시에다 세금 내고 지금 그 현황을 뽑아왔더니 많이 다는 업체가 있고 많이 다는 곳이 있는데 그거를 어차피 추첨제로 해서 예. 뽑기식으로 해가지고 게시를 하는 건데 왜 그분들 거만 자꾸 게시가 되냐? 그게 의미적이란 말이죠. 추가해서 제가 이제 네? 주택과장 했었으니까 이제 추가해서 보충 설명드리면은
지금 현재 그 게시대 한 면이 한 6면에서 한 8면 나와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네. 이제 지금 이제 추천을 한다는 거는 말 그대로 그 면에서는 보면 하나의 업체만 할 수 있는 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하나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장례식장도 얘기를 했잖아요. 평택에 뭐 어디 장례식장 어디 장례식장 모르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웨딩홀 장례식장 위치가 어디 모르시는 시민들 거의 없을 거라고요. 근데 영업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 게시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영업 활동이야 그게. 그 마음은 이해를 해. 근데 신규 매장 신규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해서 게시를 좀 하고 싶은데 기회를 안 준다 평택시에서. 지금 이제 의원님 말씀하셨던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그게 보면 이제 그럼 뭔가 홍보가 기준을 잘 되는 그 게시대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홍보 잘 되는 게시대에 대해서 서로 이제 거기다 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보면 이제 뭐 추천을 하고 이런 거고 좀 이제 좀 그렇지 않은 거리에 있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기 시간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차이는 있는데 하여튼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제 아마 그 홍보가 잘 되는 게시대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민원이 보면 거기다 내가 달고 싶은데 보면 그 대기 시간이 많이 나온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각 게시대별로 어떤 그 대기 시간이 있는 건지도 그 자세하게 현수막 파악 좀 게시 해보겠습니다. 광고팀 그 팀장님이나 전무관님들하고 그 회의를 해서 앞으로 평택시 저기 공공 게시대는 평택시에서 어떤 행사를 거는 거고 일반 게시대는 기회를 몇 번을 줄 건가? 똑같은 사람한테 10번을 줄 거냐? 연간 3번을 줄 거냐? 1번을 줄 거냐? 뭔가 규정을 좀 만들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한 방안에 한번 전체 종합적으로 그리고 평가해서 그 지금 광고물 그 관리하시는 데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 저기 우리가 3개 권역이니까 남부 북부 서부 해가지고 올해 1월 달부터 현재 9월 달 10월 달이죠 지금 9월 달이죠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그 게시한 횟수 업체별 그거 다 받으셔가지고 우리 저 산업건설 위원님들 다 배포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게 잘 안 되면 2023년부터 2023, 2024, 2025년도 3년치 어느 업체가 제일 많이 저기 게시했나 한번 그 확인 좀 하려고 그래요.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이거. 예 알겠습니다. 그 방금 손아미 의원님 말씀하신 자료 저희 위원회에 꼭 제출 언제까지 하시겠다 해서 해주시고요. 네, 이게 알겠습니다. 이제 이게 저희 다른 지적 사항들도 많이 있었어요. 사실 다른 위원님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제가 이거 관련돼서 조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1회 15일 이내로 한다로만 되어 있지 이게 구체적으로 월 몇 회, 그다음에 연장 개시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따로 내부적으로 뭐 이용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정해진 가이드가? 특별하게 내부적으로 정하는 가이드는 없습니다. 지금 조례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고요. 저기 손아미 의원님 중요한 지적 해주신 거예요. 이 고정적으로 자주 그리고 그 광고 효과가 큰 게시대 쪽 위치상으로 그런 곳에는 보면 항상 거의 비슷한 업체들, 특정인들 뭐 이런 분들이 자꾸 거는 것 같아요. 보면 이게 권역을 떠나서 전체가 다. 그러면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분들 꼭 필요하신 분들은 정작 그걸 활용을 할 수가 없게 돼 있거든요. 뭐 불법 광고물 걸지 말라고 우리가 단속은 단속대로 하면서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은 그 실제적으로 걸 수 없도록 돼. 이게 같은 곳이 계속 추첨해서 계속 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추첨을 어떤 방식으로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 현수막 그 상업용 게시대 관리는 이제 저희 평택시 광고협회 이제 제가 위탁해서 거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쪽에서 지금 현재 보면은 그 추첨하는 걸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체적으로?
광고협회에서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공개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해서 추첨이 된다. 예, 신청한 사람들 투명하지는 않을 수 있는 거네. 아직 거의 뭐 투명 무협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 크게 뭐 이렇게 분쟁이 있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현재까지는. 상식적으로 안 되는 상황들이 자꾸 되니까 지적이 되는 거고 한번 저도 이제 꼭 이거 내용 자료 계속 지금 받고 있는데 일단 지금 현재 현황 그 손아명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그 체크하셔갖고 자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잘 예, 준비하겠습니다. 네. 손아명 의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세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저류지 그 도시개발과의 저류지 실시간 계측 장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줘 보세요. 네. 지금 현재 저류지는 저희 시에 지금 진행 중인 게 한 27개소 있는데 이 저류지는 이제 일반적으로 물이 그 가장 낮은 데 저류지를 설치해서 일반적으로 자연유화 시켜서 우수가 자연유화돼서 저류지에 모이고 이 또한 모인 저류지에 모인 물이 자연유화로 내려가게끔 돼 있습니다. 현재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시건 장치라든가 이제 물이 찼을 때 위험하기 때문에 시건 장치라든가 CCTV 등 이런 것들은 관리부서에서 저희가 이제 준공을 할 때 만들어 가지고 관리부서에 이관을 하고 관리부서에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 그 재해 영향 평가 시에 저희가 사전 검토위에서 이런 위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류지 내에 어떤 그 수위 측정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이제 의원님들도 관심 갖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연유화로 자연적으로 들어와서 자연적으로 나가게끔 그리고 요거를 현재는 보는 시스템으로 CCTV를 통해서 보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적용돼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수위 측정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더 있으면 좀 더 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거는 이제 그 재난관리부서에 의견이 그때 행감 때 나와서 저희가 협의하고 있고요. 제 영향 평가 시에 필요하다면 이제 관리부서와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필요한 것들은 조치하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평택시의 저수지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죠? 저수지.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기 농업기반공사인가 어디죠 거기가? 농촌 기반공사. 예. 예. 아마 그 노원에 물을 대는 시기에는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아마 그 기관에서 할 거예요. 농업기반공사인가요? 농업기반공사는 이제 물을 대는 거는 관계 수로가 있어서 네. 이제 용수로나 이런 걸 그러니까요. 통해서 가지 저류지에서 가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수지에서 우리가 농번기철에 농사철에 물을 대기 위해서 논에다 물을 대기 위해서 물 관리를 해줘요. 네네. 그러면 그 어느 구간까지 담당 책임자들이 있어서 그분들 보고 이제 수감이라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도구를 갖고 다니면서 수문 관리를 다 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물 관리를 잘 해서 1년 농사 풍년 되도록 물 관리를 잘 해주고 있는데 지금 평택시 저류지 관리는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지만은 처음에 우리가 도시개발과에서 이제 택지 개발을 하면서 저류지 시설을 만들어서 평택시에다가 주는 거 아닙니까? 네, 평택시에다가. 맞습니다. 네. 근데 평택시에서 인수인계를 할 때 그냥 받는 거예요. 그죠? 주는 대로 그냥 받아. 아닙니다. 사전에 재해 영향 평가를 아까 말씀드렸던 재해 영향 아니 그러니까 제 말 평가에서- 들어보시라고. 예. 자, 저류지 역할이 뭡니까? 분명히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어요. 비가 갑자기 쏟아질 때, 갑자기 물의 양이 불어날 때 하천이나 예를 들어서 평택 같은 경우는 계곡은 없으니까 하천 부지에 범람을 막기 위해서 물을 잠시 가둬두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물이 들어오는 데는 여기저기서 뭐 물이 들어와서 저류지로 물이 고이기 시작하는데 나가는 문은 그냥 열려 있어요. 네. 그럼 그 역할을 하는 겁니까? 저류지 역할을?
이 저류지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저류 시간을 많이 하면 좋고 많이 하려면 깊이 넓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그런 어떤 적정한 그 사이즈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이게 안전총괄과 그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내가 우리 저기 의회에서 제가 잠깐 미팅을 했는데 그분들도 정확히 몰라요. 안전총괄과에서도 저리지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건지 그냥 만들어서 주문 받는 거야. 그냥 평택시에서 기부 체납으로. 그리고 관리를 어떻게 해요? 여름에 잡초가 우거지고 나무가 자라고 관리도 안 돼. 그 비싼 땅 받아가지고 평택시에서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왜 무용지물을 만들어 놓고 쓰냐. 근데 안전총괄과에서 그런 질문을 했어요. 자동으로다가 수문 관리를 못할 것 같으면 반자동으로라도 했어야지 시설을. 그렇게 하고 인수를 받아야지 평택시에서. 그거 추가로 우리가 하려면 또 우리가 예산을 또 별도로 편성해서 투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만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이 너무 저기 돼서 다른 의원들도 질문하셔야 되니까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도시개발과에서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손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관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우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행정사무소 조치 결과 이 보고 사항이 올해 처음으로 또 시행됐는데 어떻게 보면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지 2달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 상황에서 조치 결과를 이렇게 또 급히 내놓으신 것에 대해서 정말 한편으로는 좀 대단하시다고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또 많이 미흡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조치 결과 보고 청취권은 이렇게 연말 정도에 다른 쪽에 한번 이렇게 다시 보고를 받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2달 안에 이 결과라는 것을 내놓기가 정말 오히려 정말 행정사무감사 조치 진행 사항이라는 그런 보고의 건이 맞지 않을까 제목이 결과의 조치. 아무쪼록 자료를 보니까 정말 수고 많이 해주셨고 또 앞으로 진행 사항이라든지 조치 결과에 대해서 잘 이루어질 부분들도 있고 해서 좋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하고 좀 조치를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10페이지 보면 조합력 이전에 따른 고도 제한 관련 시민 불편 해소라고 해서 제가 질의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주 목적은 진행 사항을 좀 시민들에게 그때그때 관련된 지역에서 최대한 좀 빠르빠르 중간중간 보고 사항을 좀 진행 사항을 좀 보고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그분들은 그게 상당히 좀 간절하거든요, 고도 제한. 근데 최근에 우리 고도 제한 이카오에서 민간 항공에 대해서 우리가 개정에 대한 부분 한번 발표한 게 있어요. 기사를 보니까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도시계획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국제 민간 항공 기구에서 그 8월 4일 날그 민간 항공 공항에 대한 고도 제한 규정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관련한 내용은 이제 대략 보면 요 규정은 이제 민간 항공 공항에 대해서 적용되는 거라서 평택시는 이제 지금 제한받고 있는 게 군용항공 기지로 제한을 받고 있는 거라 뭐 직접적으로 바로 접목되긴 좀 그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설명 요청하신 그 민간 항공 기구와 관련해서는 이제 원래 이제 저희가 예측한 거로는 이제 그 최근에 이제 그 항공 기술이 발전함으로 인해서 규제에 대한 이제 완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발표된 내용으로 보면 오히려 이제 이제 규제가 좀 다소 약한 이제 그 표면 고도라고 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항공기가 바로 뜨고 내리는 그런 지역을 배회한 주변 지역에 대한 부분들은 오히려 규제 면적이 좀 넓어지는 그런 형태의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지금 이제 요 기준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 이제 김포공항이나 이런 이제 민간 공항에 있는 주변 지역들은 굉장히 강하게
이제 반발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이제 오히려 그 발전의 저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거가 예상돼서 굉장히 이제 우려가 깊은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요건 이제 국제 민간 항공 기구에서 발표된 거라서 2030년 말까지 이제 국내법을 개정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2030년 말까지 관련된 국내법이 개정되는 그런 추이들을 지금 지켜보고 저희도 이제 군용항공기지도 이제 그에 따라서 아마 좀 일정 부분 이제 좀 개정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개정 내용을 좀 면밀히 이제 주시하면서 저희 시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 주민들의 이제 피해가 우려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내용을 하시네. 어차피 우리가 군 공항도 이거 민간 항공하고 적용을 좀 같이 대등하게 갈 소지가 다분히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발표된 걸 보면 언뜻 보면 고도 제한이 단계별로 좀 풀어진 듯하지만 주 원인은 우리가 실은 제재 구역이 더 확대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민간 항공은 이제 규역이 확대됐습니다. 근데 그게 또 군공항도 적용이 안 될 거라고 보기는 결과에 나와보지만 일단 항공에 대한 부분은 같이 적용이 될 소지가 다분히 있잖아요. 지금 그는 기존에 지금 5.1km인가요? 기존에는 이제 이게 민간 항공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4.8km 정도 최대 넓은 지역이 이제 그렇게 됐었는데 이제 지금 이제 뭐 이게 이제 폭도 있고 길이도 있고 그래서 이제 뭐 도면을 보고 설명을 좀 드려야 쉽게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최대 이제 11km까지 이제 넓어지도록 돼 있어서 면적은 굉장히 좀 폭은 넓어지고 있습니다. 실은 5km에서 그냥 간단히 하면 5km에서 10km 하면 거의 2배 면적이 늘어나는 건데 그 2배 면적이 또 고도 제한의 일부 적용을 받는다고 하면 이건 또 시민들의 좀 반발이 상당히 커질 거고 우리 평택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용역도 주고 해온다는데 일단은 뭐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지만 민간항공에서 이런 발표를 했을 때는 아마 우리도 이에 대한 분명히 대책이 더 강구돼야 되지 않을까. 뭔가 좀 긍정적인 요소보다 이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부정적인 요소예요. 근데 그게 민간항공에서만 이루어졌지만 결국은 우리 군항공에도 적용될 소지가 다분히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평택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들은 잘못 알고 있어요. 민간항공, 군항공하고 좀 같이 적용이 되는 줄 알고 상당히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관련된 지역 몇 개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 데에는 읍면동에다 지시를 내리든지 어디 해서 자세히 있는 그대로 보고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좀 불편한 사항을 가리는 것보다 불편한 사항을 더 발표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공감하고 주민들하고 개선할 방향을 찾아가는 그런 행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지금 보완하고 이제 시에서 또 하반기에 그 시민계와 대한 이런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들을 통해서 이런 정보들은 이제 시민들한테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전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앞에서 이제 수남 의원님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이관우 의원님 말씀 맞다나 저희가 행정 사무감사를 끝난 지 불과 2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저희가 이제는 부서별로 처리 내역에 대해서 받아봤는데 18건이 완료되었고 26건이 처리 중에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뭐 처리 불가는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중장기가 한 2-3개 되는 것 같아 갖고 이 내용으로만 봐서는 굉장히 2달 동안 너무 열심히 노력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어 갖고 저희도 그렇지만 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한 걸 토대로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 9페이지에 보면 조달 물품 구매 시 지역업체 우선 이용 이거는 뭐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뭐 저기에서도 다 기에서도 뭐 기획이나 복지에서도 모든 게 다 조달 물품을 구매 시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거는 저희가 매년 보는 것 같아요. 이 내용은 복지에서도 많이 봤고 여기서도 계속 보는 것 같은데 이게 지역업체 조달 물품이 저희가 사용하는 이 이용률이 몇 %나 되죠? 지금 프로테이지까지 지금 이제 조사는 안 돼 있고요. 지금 저희 보면 이제 그 조달에 들어가면은 물품에 그 이제 고르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지역 뭐
업체 참여에 대한 것들을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 뒤에 보면은 34페이지에서도 제가 말씀 그때 했듯이 중장기 뭐 관내 건설업체 대형 공사장에서 저희 업체 뭐 중장기나 이런 여러 가지 저기를 같이 건설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지원하도록 했는데 이거는 좀 그래도 참여도가 예전보다 좀 높아졌죠? 네, 그 건설 현장에 대해서 지금 계속 독려해가지고 지금 올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제 그리고 아까 이제 조달 물품 같은 경우는 조금 요구하고 성격이 조금 틀리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저 관내 업체라 네, 제가 그렇습니다. 같이 여쭤보는 거고 그 대형 업체를 그 중장기나 이게 가지고 계신 분들의 그 뭐 의견을 들어보면 사실 뭐 크레인이 큰 뭐 15톤, 20톤 막 이런 거는 가지고 있는 데도 있긴 있는데 거기다가 대형 건설업체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너무 좁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 밑에 보면은 향후 계획에서는 뭐 MOU 체결하고 다 뭐 협조 요청, 각종 인허가 대시 확대 강화를 하는데 뭐 지역업체 계획서 및 지역업체 이용 실적 확인서 제출토록 적극 요청해갖고 뭐 요청을 하면은 그쪽에서 요청하는 대로 뭐 다 되겠지만 적극적인 행정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뭐 요청에 강화하겠다, 요청하겠다, 뭐 추진하겠다 이런 거보다 뭐 얼마 대형 건설업체에서 저희가 평택에서 뭐 중장기나 이런 게 부족해서 참여를 같이 할 수는 없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지역업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강제 조항으로 할 수 있는 건 없는 건가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때 이제 보고를 드렸던 내용인데 그 건설 장비 같은 경우는 현재 보면 평택시 업체가 참여하는 율이 한 65%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다만 요즘에 보면은 지금 이제 건설 경기가 상당히 이제 위축되다 보니까 현재 보면 그 장비나 이런 것들을 많이 저희가 이제 확보를 많이 해놨는데 현장이 적다 보니까 이제 그런 민원들이 이제 보면 이제 실질적으로 65% 이상에 들어가지만은 가서 보면은 현장에 줄은 것 때문에 상당히 현재 보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현재 보면 업체들이. 예전에 삼성의 건설이 활성화됐을 때는 그분들도 뭐 힘들지는 않았을 건데 요새 건설업체가 좀 힘드니까 그분들 역시 민원이 뭐 잦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역시 이런 뭐 하소연을 하는데 그것도 적극적으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비 부분도 계속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보면 경관 디자인 제가 그때 그 진약 오산 경계시 설문조사를 하셨네요. 그 설문조사를 7월달에 하셨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하신 건가요? 그 설문조사는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온라인하고 이제 오프라인 방식을 해서 했고요. 오프라인 방식은 이제 그 지역에 있는 그 진위면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일부는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업체들, 그 주변 업체들을 직접 방문해서 저희 직원들이 그렇게 해서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병행해서 같이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거 언제 이게 진이면 그 경계 거기에 조형물이 언제 설치된 거죠? 작년 올 초에 준공됐습니다. 작년에 시작해서 올 초에 준공했습니다. 25년 1, 2월 달에. 네, 저 설문조사는 하신 이유가 행정사무감사 그 결과 때문에 하신 건가요? 아니면 뭐 거기에 대한 경계석을 설치했는데 거기 주민 의견을 물어보기 위해서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이제 경관 기초조사 용역하면서 이제 경관 개선 사업을 대상지를 10개소로 이제 대상지를 선정해서 추진을 계획했었고 그 중에 이제 선도 사업으로 이제 진위 경계 사업을 우선 사업을 시범 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범 사업의 이제 선정 효과를 좀 분석을 해서 추후에 추가적인 이제 경관에서 할지에 대한 판단을 하겠다고 계획이 돼 있었고 그 계획 일환으로 이제 지금 먼저 선행 사업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업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이거는 뭐 만족도도 긍정적인 게 80% 이상이 되니까 그 주민들은 다 예전의 경관 조형물보다 지금의 경관 조형물하고 비교해 볼 때는 만족도가 높을 거라고 저도 인정합니다. 이거는 고생하셨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도 평택시에 경관 조명이 이제는 매우 어디 가나 이제 경관 조명은 그 시를 대표하는 마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남들이 보는 눈으로 보는 하나의 평택시를
지나가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타인들이 타 시에서 와갖고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의 경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 할 때는 좀 신중하게 앞으로는 현대의 그 저기에 맞게 그렇게 시제의 흐름에 맞게지만 좀 표현이 쉽게 말해서 눈에 확 들어올 수 있고 공감이 갈 수 있고 마음에 확 들어올 수 있고 뭐 그게 그렇다고 해서 그게 크나큰 뭐 비용을 추가를 해갖고 하라는 것은 아니고 정말 평택에 맞는 그런 경관을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네, 김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